119쪽 먼저 봐보세요. 교재. 교재 119쪽이요. 쪽에 4번에 보면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는 그 설명 방법 중에서 유클리드의 방법이라는 그런 그림이었었어요. 이 그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거기서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걸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리 삼각형 ACG라는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고, 이거 넓이상 같은 삼각형 총 4개 그때 그렸었는데, 그 4개의 삼각형들이 싹 다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이 색칠한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는데 등적 변형이라고 그때 이야기했었어. 평행선 사이에 가둬져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둬져 있는 삼각형들의 밑변의 길이가 똑같다면은, 그리고 꼭지점이 같은 평행선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뭐 하냐면 저번에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그렸어요. 여기 평행선 사이에 이 삼각형이 가둬져 있어요. 삼각형 ACG라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 ACG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 밑변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밑변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있는 평행선에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꼭지점을 평행선 위에 어딘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옮길 거냐면 여기까지 한번 옮겨볼게요. 요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까지 옮겨서, 그러면 이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꼭지점이랑 다시 밑변에 있는 양 끝점을 연결해보면 이러한 삼각형이 완성이 돼요. 이 삼각형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CG랑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봤는데,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이 유클리드 방법의 그 궁극적인 내용이라 했죠. 이 왼쪽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제일 큰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쭉 수선을 내렸을 때 나오는 이 왼쪽 부분이 넓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오른쪽 정사각형에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이 직사각형 있어요. 이 오른쪽 직사각형, 큰 정사각형이 선이 갈라지면서 2개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 오른쪽 거랑 넓이가 같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36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바로 아래에 있는 큰 정사각형 중에 이 왼쪽 놈, 여기 왼쪽에 있는 이놈의 넓이도 똑같이 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 보라색을 잘 보시면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딱 반으로 나눈 거죠. 대각선을 하나 그렸으니까 넓이가 반으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이 36제곱센티미터의 절반이 바로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 AGC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AGC의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좀 흐름이 중요해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 유클리드 증명은. 그 다음에 이제 124쪽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클리드 증명인데 넓이가 같은 삼각형 찾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도
이거 지금 한 그림이랑 꽤나 비슷해요. 등적 변형이라고 있어요. 평행선 사이에 가둬져 있는 넓이가 같은 삼각형 찾는 걸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넓이가 같은 또 다른 삼각형으로 바꿔보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저 문제가 힌트예요. 이 문제는. 옆에서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으로 바꿨는지 기억해 본 다음에 확인해 본 다음에 넓이를 바꿔주시면 돼요. 볼게요. 원래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지금 두 개로 나타나져 있는데 색칠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 왼쪽 삼각형부터 봅시다. 삼각형 ABD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랑 넓이 같은 삼각형 찾는 거야. 등적 변형이라고 해서 우리 삼각형을 이제 직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로 이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평행선을 그렸듯이 똑같이 같은 평행선을 확인해 볼게요. 이 BD라는 직선과 BD라는 직선과 AG라는 직선이 지금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 밑변이 여기 BD죠. 밑변은 유지를 시키고 이 꼭지점 A를 요 밑으로 내려보면요. 저 보라색 삼각형이랑 비슷하게 이 직사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 삼각형이 생겨요. 삼각형 BDF라는 삼각형이 생겨요. 이것과 왼쪽에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삼각형도 문제 있어요. 이 오른쪽 삼각형도 같은 짓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 삼각형 ACE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지점만 옮겨주면 됩니다. 여기 평행선이 그대로 있고요. 직선 CE가 바로 평행선이고 여기에서 꼭지점 점 A를 그 밑에 있는 점 F로 옮겨보면은 요렇게 대삼각형이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 지금 칠판에 있는 색칠된 삼각형이랑 문제에 있는 색칠된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4번은 양 끝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었는데 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아닌 정사각형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거의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목표가 이거였거든. 작은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큰 것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넓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정사각형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왼쪽 정사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8에서 64가 됐을 거예요. 64가 됐을 거예요. 왼쪽 정사각형이 있었다면 64가 됐을 거예요, 넓이가. 그리고 오른쪽에도 정사각형이 저런 그림처럼 붙어 있었다면 한 변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6을 해서 36이 되었었을 거예요.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합친 게 저 아래에 있는 제일 큰 놈의 넓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제일 큰 놈의 넓이는 64랑 36을 더한 것이에요. 이 제일 큰 요 정사각형 있죠? 색깔 잘 안 보여요? 이 제일 큰 정사각형 있죠? 이 제일 큰 정사각형의 넓이 이 넓이는 그러면은 64와 36을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100이 되어서 넓이 100이에요. 근데 이제 정답은 100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놨지. 넓이를 잘라놨어요. 이거 넓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히 반으로 나눠진 건데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간에 이렇게 비워 있거든요. 삼각형이 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비워지면 넓이가 언제나 여기 나머지 색칠된 부분은 넓이가 언제나 절반이 돼요.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계속 얘기했던 등적 변형이라는 게 있었어. 평행선 있을 때 꼭지점 옮기면 꼭지점 옮겨도 넓이가 똑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기준으로요. 선생님이 이 왼쪽 삼각형을 다른 삼각형으로 대체해 볼게요. 이 꼭지점을 여기로 옮겨줄 거야. 그럼 이제 이 왼쪽 삼각형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저 왼쪽 삼각형이랑 같은 넓이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은 그냥 대체를 안 할 거예요.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인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어서 100제곱센티미터의 절반이니까 5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활용하죠. 등적 변형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자, 125쪽에 4-2번 보시면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라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개념 노트 잠깐 보시면 거기 피타고라스 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개념표 한번 찾아보세요. 피타고라스 수.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는 자연수들이었어. 피타고라스 수를 확인해서 알맞은 걸 찾아주면 되긴 하거든요. 피타고라스 수. 딱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수에서 보이는 거 한번 봐볼게. 일단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냐면 3, 4, 5 또는 이제 3, 4, 5의 배수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3, 4, 5의 배수. 자, 여기 3, 4, 5는 안 보여요. 3이 없기 때문에. 그럼 3, 4, 5의 배수는 있나 없나 보자. 3, 4, 5가 안 보이면 3에다 4에다 5에다가 싹 다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3에다 2를 곱할게요. 6이고요. 4에다가 2를 곱하면 8, 5에다 2를 곱하면 10. 이것도 가능하고 3에다가 3을 곱해요. 9, 4에다가 3을 곱해요. 12, 5에다가 3을 곱해요. 15. 이것도 가능하고 3에다가 4를 곱해요. 4에다가 4를 곱해요. 5에다 4를 곱해요.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만들어진 것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보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 5, 6, 8, 10, 12, 13, 15가 주어져 있는데 이 3, 4, 5의 배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았나요 혹시? 하나 있습니다. 3, 4, 5의 배수로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거냐면 6, 8, 10이 있어요. 6, 8, 10. 그래서 이렇게 6, 8, 10으로 이제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순서상 첫 번째는 6, 8, 10이 있고 개념 노트에 또 피타고라스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무언가를 찾을 수 있냐면 3, 4, 5 말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써준 게 5, 12, 13이죠. 5, 12, 13. 5, 12, 13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 12, 13도 가능하고 5의 2배, 12의 2배, 13의 2배 이런 것들 다 가능해요. 근데 너무 큰 숫자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찾아보시면 5, 12, 13 있나 보세요. 있죠? 그래서 5, 12, 13도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선생님 또 써준 게 뭐 있었어요? 7, 24, 25도 있고 8, 15, 17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로 가능한 순서상은 저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6, 8, 10이랑 5, 12, 13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익숙하게 계속 봐두면 외워져요. 좀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그래서 외워지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프린트 질문 받을게요. 프린트 질문. 프린트에 지금 10번이 질문인데요. 10번 좀 봅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15인치인 LCD 모니터를 구입했는데 모니터의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4대 3이래요. 모니터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우리 대충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릴게요. 모니터가 약간 이렇게
위로 길쭉한 TV도 물론 있고 그렇긴 한데 옆으로 보통은 더 널찍하죠. 이렇게 됐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4대 3이고 대각선의 길이는 15인치라고 합니다. 15인치. 자, 이렇게 이 직사각형 모니터 모양의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아래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생기거든요.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주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비가 4대 3인데 그냥 4랑 3이면 15인치가 될 수가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보면. 그래서 4의 배수랑 5의 배수가 들어갈 텐데 일단 3, 4, 5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이 3, 4, 5들을 보시면요. 빗변이 제일 긴 변이죠. 긴 변이 15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있지 않니? 9, 12, 15 있지 않아요? 9, 12, 15 보이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9고 세로의 길이가 15면 12면 대각선의 길이, 즉 밑변의 길이가 15가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4대 3도 적용이 되고 이 대각선의 길이도 15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걸 외웠으면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우리 안 외웠다는 가정하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볼게요. 외우지 못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지금 가로와 세로가 지금 12인치랑 9인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아직 못 외웠다고 치자. 모른다고 치자. 모른다고 치면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비 4대 3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가로를 4a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세로는 3a가 될 거야. 그래야 4대 3이 나오니까. 이 다음에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를 구해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 직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랑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었어요. 그럼 이걸 계산해서 저 a를 진짜로 구해주는 거예요. 해보시면 15의 제곱 아직 못 외웠을 수 있어요. 225고요. 4a 제곱하면 4도 제곱하고 a도 제곱합니다. 3a도 제곱하면 3도 제곱하고 a도 제곱합니다. 그럼 16a 제곱과 9a 제곱이니까 더하면 25a 제곱이 되고 이게 225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변을 25로 나오면 a 제곱이 얼마가 되는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2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25로 나누면 9가 됩니다. 9. 그러면 제곱해서 9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3이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3이다.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3이다 해서 이렇게 원래 구해주는데 어렵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를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면 훨씬 편하니까.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래요. 자, a가 3이라는 걸 구했어요. 가로의 길이는 4 곱하기 3에서 12인치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3 곱하기 3을 해서 9인치가 돼요. 그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니까 12인치랑 9인치를 더해주면 되고요. 12인치, 9인치 더합니다. 일단 이거 합이니까 사실 단위 안 써도 돼요. 길이라는 게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불안하면 그냥 인치도 써주셔도 돼요. 보통 합, 값 이런 거는 단위 안 쓰긴 합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좀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오늘. 오늘 나가고요. 이따가 테스트 하나 있긴 해요. 주간 테스트.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을 좀 볼게요. 이제 개념 정리할 거고요. 126쪽부터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거 다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예상하는 진도는 일단은